끌어당김의 법칙 2편을 편집하고 있었는데 그 분의 아버님이 참전하셔서 판이 지금 약간 막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잠깐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왜 이 사단이 났는가 를 풀어봅시다. 사람이 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의 어린 시절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혹은 뭐 대인관계, 이성관계 이런 데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행보가 일반적으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인정욕구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 였거든요. 인정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즉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인정욕구를 본인 스스로로부터 채우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게 심하게 되면 과대망상이 되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 인정욕구가 또 잘못 발현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과시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대망상은 본인이 황제, 뭐 또 슈퍼스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고요. 과시욕은 뭐 C가 페라리, 시계, 뭐 가끔가다 여자 얘기도 하던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제가 이 영상을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그 잊어버리거나 반대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친근했던 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 열등감이 당연히 어린 시절하고 이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학창 시절이라고 할게요. 남자의 학창 시절에 생길 수 있는 열등감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남성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무슨 얘기인가 애매하실 텐데 이 어린 시절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충 8살부터 뭐 19살까지라고 합시다. 이때가 가장 본능적인 시기입니다. 즉 수컷의 본능이 가장 강력하고 여자애들도 그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성성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게 되거든요. 남자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피지컬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싸움이라는 그 서열 다툼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제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동질감이 느껴져서 살짝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도 나름 가난하게 컸거든요. 이게 가난하다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냐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 용돈을 제가 벌어서 썼어야 됐습니다. 집에서 주시는 용돈이 너무 처참한 수준이었어 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으로 치면은 일주일에 1,000원 정도 였어요. 그게 초등학교 내내였고 중학생 때는 일주일에 한 2,000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2,000원이면 할 거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딱히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오락실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학창 시절에 형성되기 가장 쉬운 열등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로 20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20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골마서 썩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대망상 그리고 과시욕이거든요. 근데 이 과시욕이 뭔가 실체가 없는 과시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게 극복이 안 됐다는 거는 본인의 경제력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대학을 가면은 성인이 되고 어떻게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뭐 대학을 안 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겠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열등감이 뭐까지 가냐면 학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적 욕망이 큰 사람은 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됐는가? Why Dragon? 이분이 강의를 만들어 팔았잖아요. 영상 강의. 저 멤버십 회원이 아니어가지고 멤버십에서도 뭘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이널 컷 강의도 만들어 팔고 뭐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니까 대학 어디 무슨 대학에도 강연도 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자체는 좋은 시도예요.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한 것, 두 번째는 정직하지 않은 것. 근데 뭐 저 이 강의를 못 봤어요. 못 봐서 모르는데, 사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 때가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얘랑 비교해서. 근데 제 생각인데 이 파이널 컷 프로는 강의 평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 드래곤 레이크 있죠. 이 드래곤 레이크, 이거 5가 빠졌네. 드래곤 레이크의 그 채널에 올라오던 영상들은 생각보다 좀 배울 게 많았어요.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저도 원래는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는데 영상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케이시 나이스텟, 그리고 런업. 런업을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케이시를 알았죠. 그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 레이크였거든요. 이 세 채널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호수 씨가 영상 강의로 돈을 좀 만져보니까 그게 맛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좀 오늘날의 용호수 씨처럼 좀 복잡하고 이상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독특하다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미안합니다. 그 돈을 만지게 되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과시욕을 결국 잠자고 있던 열등감을 깨워가지고 과시욕을 붐 뱀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크로코다일 님이 조울증? 이런 거라고 표현하시던데 뭐 정확한 병명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드래곤 같은 이 경우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의 성과를 딱 보면은 아주 작은 성과, 그러니까 물론 몇 억 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주 작은 성과는 아니겠죠. 근데 용호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분명히 제가 예상컨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성과에 맛이 가버립니다. 다시 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과시욕이 미친 듯이 샘솟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기 인정 욕구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등감이 극복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연쇄작용으로 그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올라와요.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 그 헬스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지금 현 상황, 여기에 자 용찬우라는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거는 그림이 너무 병신 같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조용히 있고 싶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으니까. 왜냐면은 이 무서운 분이 이 머리 이렇게 막 길고 무서운 분이 있죠. 이렇게 생긴 사람. 학자님 보고 욕하지 마세요. 이 양반이 이제 나타나니까 겠죠. 당연히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졸라 알파 메일 같았던 처음에 우리가 다 알파 메일이라고 생각했죠. 뭐 아니면 말고. 근데 알파 메일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내가. 알파 메일인 미스터 팍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미스터 드래곤이라고 할게요. 근데 미스터 팍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막 일로 가고 막 가서 막 DC도 건드려보고 크커도 가서 댓글 썼더만 뭐. 근데 이거는 나는 솔직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파라고 지금 가가지고 뭔가 정치 성향 가지고 뭔가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크로코다일 님이 찍은 영상을 좀 봤으면은 이 생각을 못 할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좀 힘드신 것 같아요. DC도 지금 락다운돼 있더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미친 듯이 공격을 하고 계신데 이게 안 먹혀요. 왜냐면은 흑자님의 논리가 훨씬 더 이게 이렇게 막 갑옷이 있는 거란 말이지. 지금 이게 흑자님의 논리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얘는 조용히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했다가 갑자기 막 빛이 비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막 누가? 미스터 박이.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사이버 레카 얘기가 나오고 살해죄로 고발 얘기가 나오는데, 미스터 박이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이걸 인해서 얘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근데 이거는 얘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박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이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괴롭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표현의 자유는 드래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란 말이야. Not exclusive. 그리고 괴롭힘은 이 드래곤이 오히려 되게 여기저기 다방면으로 막 때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건지,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알고 모른 척 하나. 그 부자 관계가 굉장히 지금 감이 안 와요. 무슨 상황인지가 이게. 왜냐면 이 가능한가? 이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서 뭐 우리도 가끔 싸우고 뭐 이것저것 티격태격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통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잔소리도 가끔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제가 상상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비교적 좀 좋은 환경이었을 거고, 이 부자가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소통을 자주 하면서 혹은 잘 하면서 자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저기 블랙맨한테 꽂고 있는 딜들이 다시 이게 다 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응?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다 일로 들어간다고. 이게 왜냐, 다 이 양반이 했던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지금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로 미루어 봐. 지금 이 양반 지금 나이가 33이죠. 그러면 이 나이에 지금 아버지가 참전하는 게 옳으냐? 저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놀랍거든요. 데디 왜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난리를 치시나 했는데, 처음에는 이 박 선생님 유튜브에 누가 가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요. 이제 거기서 대처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관심을 안 주시고 그냥 닫아버리셨거나 이러면 됐었을 텐데, 왜냐면 제3자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잖아. 이건 사실 거기까지 가가지고 난리 친 거는 도를 넘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맞디를 넣으면서 무쌍을 찍어버리시니까, 무쌍 찍다가 뭐 무쌍 찍은 것까지 좋아. 왜냐면은 그때는 여론이 좀 갈렸어요. 와, 이거 알파냐 아니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냐 뭐 이런 여론이 갈렸단 말이야. 근데 이 무쌍에 나중에 뭐가 나오냐,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때부터 이게 박살나기 시작한 거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뭐 부모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예비 부모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되는 게 요즘 되게 어려운 가치잖아요. 세상이 발달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지고 할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라트드.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육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서 사실 좀 유쾌하지 않은 받아들임일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애를 낳을 거면은 확실하게 낳아가지고 제대로 희생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딩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를 잘못 키워버리면은 그런 애들이 쌓이면은 사회에 엄청난 독이 된단 말이죠. 박 선생님이 전문직이잖아요. 아마 돈은 괜찮게 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아마 첫 번째 어렸을 때 케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거나 어떤 가정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부모 자식 간에 생기는 끈끈한 본딩이 없는 분들이 요즘엔 더 많겠지만, 저는 그런 본딩이 있거든요. 전 부모님이랑 되게 친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부모님은 그랬어요. 제가 잘못하면은 일단 확실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 그게 깔끔하고 남자다운 거다 라고 항상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는 사과하는 게 어려운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사실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육아를 하실 거라면 제대로 희생을 하셔서 본딩을 되게 강하게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때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 사춘기 때, 그리고 제 동생들 혹은 제 친구들 사춘기 때를 돌이켜보면은, 사춘기의 마지막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는 분노 같은 거거든요. 분노 플러스 당황스러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누군가랑 제대로 터놓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잘 없어요. 특히 사춘기 때는 심경의 변화, 신체적 변화,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는 알잖아요. 공부를 미친 듯이 시켜야 되는 사회니까. 근데 이거를 오직 대화만이 이거에 대한 열쇠예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 때문에 바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아이, 본인의 혈육이잖아요.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제대로 크고 제대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신다면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판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사춘기가 지났을 때도 가족이랑 본딩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33살 먹었는데 아버지가 참전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에디 파이터 나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아버지가 참으로 자기 그 아들이 잘 되길 바라신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프로텍션을 하는 게 아니라 솔로를 하게 놔두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이 드래곤도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난처해지고, 나름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답답한 거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이 양반이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틀렸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관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막고 싶은데 가족의 다이내믹상 그러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그런 거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 배우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어떤 열등감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반드시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극복이 돼야 돼요. 저는 그리고 이 열등감이 극복돼야 되는 마지노선이 대학생 때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30이 넘어가서도 열등감을 극복을 못한 상태로 그걸 계속 품고 있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정말 예기치 못한 데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직장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 전반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이 열등감이에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5만 가지 형태로 다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아직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혹은 열등감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제가 앞으로 열등감에 대한 영상을 종종 올려보려고 해요. 뭐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지인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선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건강한 관계가 만약에 아니다? If not. 그럼 이거는 잘못하면은 부모랑 자식이 인탱글드 돼가지고 이게 완전 서로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 뱀인데 뱀같이 생겼나? 어쨌든 이게 인탱글. 그러면은 완전 네거티브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서로 간에 건설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랑 자식이, 원래는 자식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상하관계로. 근데 얘를 갖다가 일로 올려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이 컨스트럭티브 피드백이 가능하려면은 평등한 선에 놓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어쨌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인데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망한다. 우리 세대는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면서 들리는 얘기 때문에 속 터진다. 속 터지는 게 졸라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든, 알게 모르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금방 죽겠죠. 그러니까 다시 낳을 거면 제대로 하고, 안 낳을 거면 아예 낳지 마라. 그리고 낳았으면은 이게 가능해야 된다. 자식을 가끔은 동일선상에 놓고 인격체로서 대우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식에게도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건강하게 개진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열등감을 반드시 극복하세요. 이 열등감이 극복이 돼야지 이것도 되는 거거든요. 열등감이 극복이 안 돼 있으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파워게임을 하려고 드는데, 자식은 원래 부모한테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거기서 부모가 열등감이 있으면은 자식한테 그 열등감을 풀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열등감도 빨리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내로남불이 졸라 빡세집니다. 이게 열등감이 생기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야 돼, 나는 그래도 돼 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선민의식? 이게 가짜 선민의식이 생기게 돼요. 스스로도 이게 가짜라는 걸 아는데 그냥 우겨버리는 거죠. 이거 졸라 추합니다. 다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을 하시는 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고, 그게 된다면은 이제 일로 갑시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